자, 보세요.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고 비교만 좀 하시면 돼. 여기 밑에 대량의 방식이 있나요? 예? 네, 금방 끝날 고통이 금방 끝날 거예요. 예?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소속이 공인중개사이니까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소속은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그런데 지금 요 영역을 떠나서 대법원 규칙까지 넘어오면 여기는 법원 가서 대리하는 거 아니야? 소속은 여기 대리 못해. 아시겠죠? 그게 지금 대리행위 방식에서 누구는 아니 책을 읽으시라고 개공은 집행법원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그죠? 매각장소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X 적으시고, 소속도 보조원도 개공을 대리해서 입찰할 수는 없어요. 소공 X 보조원 X 적으시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A의 대리인 자격으로 개공이 직접 간다 그 말 아니야? 개공은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죠? 대리 입찰하러 갈 때 대리권 정면은 문서 가져가야 돼. 대리권 정면은 문서는 야는 대리인 등록했다라고 일단 증명해야 되겠죠? 대리인 등록증 사본하고 위임으로부터 위임장 받은 거 있죠? 위임장하고 인감 같은 것 가져가야 돼. 그래서 밑에 돌제출 대리 행위를 하는 경우 각 대리 행위마다 대리권 정면은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대리 행위마다. 다만 동그라미. 다만 같은 날 5월 19일 같은 장소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시에 대리하러 간다. 그러면 장소가 같고 같은 날이니까 일일이 다 대리권 정리할 필요 없이 경매법정은 똑같으니까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원칙은 각 대리인마다 제출. 조건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시 대리할 때는 하나의 서면으로 가름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대리권 정면의 문서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밑줄. 본인 서명제도 아십니까? 본인 서명제도 몰라요? 인감은 도용도 있고 이조 우려도 있으니까 인감이 대체하는 게 본인 서명제도입니다. 거기 동주민센터 가시면 앞에 거기 붙여놨어요. 본인 서명제도를 활용하시면 이렇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 그 말은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으라 그 말 아니야. 그럼 동사무소에 가서 나중에 매매할 때 이거 쓰시면 돼. 매매할 때 내가 이번 이 매매건에 이 서명 쓸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요. 그럼 이 서명을 동사무소에 등록되어 있죠. 매매계약서에 인감 찍을 필요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이게 본인 서명인지 증명이 될 거 아니야? 동사무소에서 본인 서명 확인서가 있어. 인감증명서 밑에 본인 서명 확인서 적어보시라고. 인감증명서 밑에 본인 서명 확인서. 첨부된 위임장 밑에 본인 서명 적으시고. 일단 본인 서명을 하고 본인 서명 확인서를 첨부하면 인감도장 찍어 인감증명서 똑같은 효과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밑에 뒤에 개공이 대리인 등록했다고 등록증 사본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표현을 조금 더 익히실 2번 대리권 정면 문서는 사건마다 타경 몇 번 있죠? 사건마다 제출하는데 개별 매각 밑줄. 자, 나중에 물건이 이렇게 있다고요. 100의 1 번호 쪽에 있겠죠. 이게 개별명 각각 경매 넘어왔다고 물건 번호가 이렇게 붙여요. 타경 만약에 타경 2019 타경 1091번 1091에 양가로 1번 같은 사건 번호인데 이 물건 번호가 다 붙여져 이렇게 가로에. 근데 요 물건만 낙찰받고 싶다. 그럼 물건 번호 적어야 되는 거예요. 요것만 적으면 사건 번호를 적으면 어느 물건이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그 개별 매각 이런 말이에요. 괄호까지 적어야 된다고.
2번, 3번 이렇게. 사건 카드 비치한다 그랬죠? 개업 공인에서는 매수인청 대리인 사건 카드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 등록하는 인장으로 서명 날인한 후 몇 년간? 5년간 보존. 4번 매수인청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은 똑같아요. 1번 위임을 받은 경우 밑줄하시고 위임 받았기 때문에 일물건 여기 부동산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차익이 좀 있는 경매 물건이 있습니까? 이 물건이 있는데 그러면 차익이 이제 설명하고는 이 물건 네가 대리 좀 해달라 그러면 그때 위임 받았죠? 그때 설명한다는 겁니다. 대리 입찰하게 된 물건이 밑에 확인 설명사항이 확인 설명하는 방법은 2번 똑같아요.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설명할 때 자료 제시합니까 안 합니까? 공인중개사법 방법은 똑같다고. 위임 받은 경우 설명합니다. 그래서 밑에 확인 설명사항 거기 시험 나와요.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하고 똑같은 게 1번, 2번이에요. 표시하고 권리관계 똑같이 설명해야 되죠. 2번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 공법상 제한사항 있죠. 똑같고 차이가 나는 경제적 가치하고 네 번째 소유권 취득함에 따라 인수 부담해야 할 권리 있죠. 그게 시험 나요. 그거는 경매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이지 중개대상물 X.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 X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은 아니고 대리대상물 확인 설명사항이다. 사건 카드에 철하여 같이 묶어서 보존하니까 몇 년 보존? 5년 보존. 넘기시고 보수 및 실비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적이 없는데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주택은 시도조례 있죠. 여기는 법원이니까 대법원 규칙 밑에 예규가 있어요. 대법원 예규에 정한 범위 안에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초과에 받는 것은 금지한다. 똑같죠? 보수도 언제 미리 설명해줘라. 위임 계약 전에 이 부동산 차익이 조금 있는 물건이 이 물건입니다. 이 물건 제가 대리 입찰하게 되면 낙찰 받으면 1% 또 1.5% 아니 낙찰 못 받으면 50만 원 주셔야 됩니다. 금액이 다 정해져 있다고. 언제 설명해 주라고? 위임 계약 전에 미리 설명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도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할 때 예정 금액에 대한 보수 미리 설명하듯이 여기도 위임 계약 전에 보수 설명 들어보니까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영수증 실비 밑줄 실비도 받을 수 있는데 뒤에 특별 비용이 있나요? 특별 비용만 청구해요. 특별 비용으로서 원거리 출장비 등은 실비 받을 수 있다 돼 있죠. 그러면 특별 비용 밑에다가 통상의 비용, 통상 비용 적으시면 되겠네. 통상의 비용. 괄호에서 각종 공부, 열람, 발급 비용, 등기부 발급 비용 있죠. 그건 별도 청구 못해요. 통상의 비용인 공부 열람 발급 비용은 실비 청구 X입니다. 왜냐하면 경매 업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는 꼭 봐야 돼. 표시사항 보려면 대장 봐야 되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은 보수에 그냥 들어가는 거지. 실비로 별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만? 울산에 있는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저기 마산 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 물건 좀 대리해달라 그러면 마산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원거리 출장비는 특별 비용이니까 그건 실비로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구분하시고. 그래서 둘째 줄 다만 통상의 비용인 확인 설명을 위한 등기부 열람 발급 비용 등은 보수에 포함된 것을 본다. 적어봤죠? 그 다음에 영수증 밑줄 옆에다가 중개 보수 영수증 교부 X. 중개 보수를 받은 것은 어디에 적어져요? 확인 설명사항이니까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영수증 중개 보수에 대한 영수증 교부 X 적으시라고. 중개 크게 적으시고 중개 보수에 대한 영수증 교부 제도 X. 여기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 예규에 정한 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등록한 인자로 서명 날인한 후 교부해야 한다 돼 있죠. 몇 년 보존하라. 보존 기간 없어요. 보존 기간 X. 교부해야 한다 밑에 보존 기간 X.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시고 나중에
8, 9월, 7, 8월 가시면 보수 범위 있죠. 상담하고 권리 분수한 것은 기본 얼마? 50만 원 범위에서 결정. 이번에 매수인증 대리보수 있죠. 2번 기억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누가 되었다? 매수인이 되었다. 그 말은 낙찰 받아주면 뭐의 1%? 감정가 1%, 최저가 얼마? 1.5% 이내에서 합의. 1억짜리 같으면 1% 같으면 얼마야? 100만 원 범위 내에서 합의. 그죠? 그 다음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 또는 매수인이 되지 못했다. 입찰했는데 떨어졌다. 그 말 아니야? 그 얼마? 밥이나 사다 있어. 50만 원. 밥값이 비싸고 해. 그동안에 들인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매한다고 중개도 못하고. 50만 원 합의니까 보통 뭐 50만 다 안 줍니다. 30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30만 원. 실비는 얼마? 30만 원.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옆에 페이지 보수 지급식이 있나요? 이거는 중개 보수하고 완전히 구분하셔야 돼. 중개 보수는 계약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있죠. 있기 때문에 중개 보수는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보세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뒤에 약정이 없다.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돼 있죠. 기한일 밑줄. 경매는 낙찰자가 확정되면 법원에서 확정이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십시오라고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을 정해줘요. 기한일. 이것도 기일하고 기한하고 달라요. 이전에는 기일이었는데 지금은 기한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만약에 6월 30일 대금 납부 기일 이렇게 정해졌다고. 기일. 그러면 매각 낙찰받은 사람은 이미 입찰 들어갈 때 뭘 다 계획을 잡고 들어가요? 매각되면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대출 얼마 받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있는데 기일제였을 당시에는 매각 대금 지급 기일 요 하루만 대금을 받아줬다고. 납부를. 그러면 아무리 지가 매각 허가 결제 낙찰자 확정되어도 대금을 납부해야 181조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에요. 대금 지금 납부 기일제다 보니까 이전에 이 물건이 지금 좋은 물건이다. 채무자 원래 채무자이죠. 소유자가 돈을 융통해가 빚을 싹 다 갚아버리면 채무자들 불러가 대금 납부해서 안 했어요? 납부하기 전이죠. 그런 경매가 취소야. 낙찰자 지위가 불안한 거 아니야. 그래서 기일제 하면 안 돼. 지금은 일단 기한일 밑에 기일 X에 적어보시라고. 무조건 경매에서는 기일 하면 안 돼요. 기한일로 한대. 자 보세요. 이제 기한일로 바뀌었다 그러면 6월 30일 대금 납부 기한 이렇게 정해졌다. 그 말은 6월 30일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그 말 아니야. 그럼 대금이 마련되면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나 없나요? 있죠. 납부한 거 당시에 소유권 취득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 내에 언제 납부할지 확실합니까? 확실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준은 뭐밖에 없어요. 기한일밖에 없지. 그러니까 옆에 매각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X. 매각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아닙니다. 기한일이다. 표현에 유의하실 것. 그 다음에 금쟁이. 공인중개사법에도 금쟁이가 14가지가 있고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도 금쟁이가 있죠. 매매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그런 거 있죠. 여기도 금쟁이가 있다고. 1번하고 2번 체크하시고. 뭐 시험에 나왔던 1, 2, 3번인데 밑에는 4번부터 나중에 읽으시고 1번 이중 등록 신청은 당연히 안 되겠죠. 사람이 등록 요건이니까 이중 등록 신청 안 되는 거. 2번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3번은 동일 부동산 한 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둘 이상의 대리인. 개공갑인데 같은 물건인데 지금 한 개 물건인데 개공갑이 A도 대리하고 B도 대리해서 가면 쌍방대리죠. 이해관계가 다른 둘 이상의 대리인. 쌍방대리는 민법에서 금지,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 여기도 금지. 쌍방대리인지만 이해하시면 돼. 3번에 쌍방대리 적으시고 2번은 앞에 부분 매수인청 대리인이 된 사건 밑줄. 이미 A로부터 위임받고 개공갑이 대리인이 되었죠. A의 대리인이 되었죠. 그러면 갑은 A 위임을 위해서 대리 입찰을 하러 가야지.
대리인이 된 사건이면서 뒤에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는 거. 그 말은 대리하러 가면서 자기가 낙찰받기 위해서 자기 이름으로 매수 신청하면 자기 대리죠.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개공은 대리인이 된 사건이면 대리만 해야지 뒤에 매수 신청인으로서 매수 신청하면 금지다고. 민법으로 치면 자기 계약 금지, 공인중개사법에서 의뢰인과 직접 거래 금지. 그러면 앞부분 떼버리면 대리인이 된 사건이 없다. 자기 돈 가지고 자기가 입찰할 수 있나 없나요? 그건 100번 가능하지만 대리인이면서 매수 신청하는 건 안 돼요.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 6번 명칭 표시 있죠. 예? 공인중개사법에서 사무소 명칭의 문자 몇 자? 8자 돈 5 써야죠. 여기도 대리 업무 한다 할 때는 명칭은 쓸 수 있는데 법에 제한한 게 있다고요. 거기 명칭 표시에서 사무소 명칭이나 간판에 고유한 지명 등 밑줄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뭐 제외하고는 달리 표현하면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지 않으면 뭐하고 뭐는 쓰지 마라. 법원의 명칭이나 휘장은 표시해서는 안 된다. 울산지방법원 대리인 등록한 가게 간판에다가 울산지방법원 경매물건 전문, 울산지방법원 이렇게 적어버리면 울산지방법원 물건 영어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울산지방법원처럼 법원 명칭이나 법원의 표시 있겠죠. 휘장 표시하지 말라고. 그런데 시험은 거꾸로 나왔어요. 법원 행정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명칭을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휘장도 표시가 되고 인정하는 경우 아니면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2번 체크하시고 대리인 등록 취소 앞에 설명드린 겁니다. 대리인 등록 취소 받으면 뭐는 하고 있고 중개업은 하고 있고 뭐는 못한다. 대리업 못하니까 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간판이나 표시는 다 제거해야 됩니다. 대리인 등록 취소는 표시 제거. 그건 시험에 안 나왔고 두 번째 대리 업무정지 있죠. 뭐는 하고 중개업은 하고 출입문에 본인은부터 해가지고 대법원 규칙 몇 조 위반해가지고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출입문 표시해야 한다. 다행입니다. 출입문 표시는 있지만 몇 cm 크기로 어디에 붙이라 그 말은 없어. 이걸 붙이면 되면 사무소 출입문 이렇게 있으면 여기 손잡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붙이면 되지. 어디에 붙여라 이런 말은 없어. 몇 cm 이상 크기는 없어. 다행입니다. 빨간 것으로 적어라 이런 말도 없어. 여기 붙여도 되겠죠? 굳이 이렇게 붙일 필요는 없다. 저번 7번에 절대 대리인 등록 취소 있죠? 몇 개만 봅시다. 절대 대리인 등록 취소는 지방법원장이 중개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게 접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시면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결격사유. 결격사유는 가게 문 닫아라 그 말이죠. 공인중개사법에서 절대 등록 취소 사유 아니야? 그럼 당연히 지방법원장도 절대 등록 취소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시험 잘 나와요. 앞에 나왔듯이 중개업 폐업 신고했다. 그럼 가게 문 닫아야지. 절대 대리인 등록 취소해요. 그런데 원칙은 대리인 등록 취소 받으면 등록 취소 몇 년간? 3년간 대리업을 못하는 3년인데 여기는 3년 적용이 있어 없어요? 중개업 폐업 신고는 절대 대리인 등록 취소를 맞지만 3년 X입니다. 등록 취소 후 3년 X입니다. 등록 취소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받지만 기간이 있다 없다? 기간이 없다 그 말은 중개업 등록하게 되면 언제든지 대리업 등록할 수 있다 그 말이고. 똑같아요. 1번이나 3번이나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받았다. 자격 취소 받으면 결격이죠. 1번과 똑같다는 겁니다. 절대 등록 취소니까 대리인 등록 취소. 당연히 4번 등록 취소 받으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등록 취소 받으면 가게 문 닫아야 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암기하시기 전에 알고 보시면 됩니다. 넘기시고 비교 정리가 박스에 있죠. 비교 정리. 방금 전에 대리인 등록과 중개업 등록인데 대리인 등록 취소 받으면 뭐 표시 제거, 대리 업무 정지 받으면 출입문 표시죠.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 등록 취소 받으면 간판 철거는 있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업무 정지 받으면 출입문 표시 제도가 있다? 없다. 옆에 화살표 보니까 중개업 등록 취소 받았다. 반드시 뭐 대리 등록 취소.
중개업 업무 정지 받았다. 절대 업무 정지. 그 다음에 행정상 제재 정리도 대리인 등록은 맨 우측에 가니까 업무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1월 이상 2년까지 가져. 왜냐하면 휴업 신고를 2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휴업 신고하는 만큼 업무 정지 때려야 되니까 1월 이상 2년까지. 공인중개사법은 최대 얼마? 6월 이하. 그 다음 밑에 박스는 다 보지 마시고 자격증 사본 첨부, 등록증 사본 첨부 있죠? 우측에 두 개만.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4번, 등록증 4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만 등록증 4번, 자격증 4번에 두 개 다 암기하실 거 아닙니다. 그 정도 하시면 되고 뒤에 숫자 있자 심심할 때 보시라고 한 개 고치셔야 됩니다. 210페이지 210페이지 60일 있나요? 60일 1번을 고치셔야 돼요. 이걸 개정을 못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한 날부터 며칠? 그 30일 가로에 30일 크게 적으시라고. 아니 그 60일을 역사하시면 안 돼. 밑에 2번은 60일 맞아. 1번만 30일 크게 적으시라고. 1번 60일짜리에 동그라미 1번 개업 공용사가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한 때 계약 체결한 날부터 며칠? 30일 크게 적어. 60일 아닙니다. 그거 한 개 고치시고. 됐죠? 이거 나중에 조금 이해가 전체 내용이 이해되실 때 점심 드시고 졸릴 때 한 번씩 적어보시면 돼요. 정답은 다 위에 달아놨죠? 정답.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며칠이에요 선생님 하시면 안 돼. 아니 막 뛰어온다고 뛰어가지고 이거 도저히 찾아도 없다고. 30일은 다 30일이고 1월은 다 1월이요. 뛰어올 뻔했죠 한번.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앞에 97페이지부터 다시 정리하고 앞부분 나갈게요. 한 부분을 다음 주는 기출문제 몇 개 풀 겁니다. 두 개씩 많이 풀지는 못해도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